자, 트럼프 우리가 예측하고 또 우리 강 소장님이 뭐 강하게 주장하신 대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고 어제 취임식을 했잖아. 예. 미국 우선주의 2.0, 트럼프 2.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미국에 있는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그까지 우리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그린란드를 타지하니 무슨 뭐 또 파나마 운하를 뭐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또 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바꾸니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을 100번 해도 쇼맨십에 능한 엔터테이너지 그야말로 이 철학적인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은 철학적인 대통령보다는 엔터테이너를 원하지요. 그래서 대중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의하는 철학적인 내용은 안 보고 프로레슬링을 더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한국하고의 관계에 보면 어제 취임 첫날 취임식 마치고 무도회 마치고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북한을 갖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전에 핵SS 국방장관이나 뭐 NSC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CVID라는 이 부분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이 검증 가능한 확실한 핵 폐기는 이제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그것만 폐기된 게 아니라 바이든과 윤석열과 기시다 간에 했던 워싱턴의 핵 협의 그룹 그 NCG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지금 폐기됐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한미 관계나 이 외교 관계, 동맹 관계는 전부 새롭게 써져야 된다. 근데 어제 하필이면 무도회장입니까? 거기서 텔레비를 틀어갖고 대형 화면으로 주한미군을 연결해가 요즘 그 동네 별 문제 없나? 뭐 복잡하지? 딱 이런 식으로 비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될 때마다 저것들은 맨날 탄핵 소동을 벌이고 있고 내가 대통령 되면 저 탄핵해가지고 또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 근한 대행이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 때도 그래.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한국은 당분간 상대하지 마라. 그냥 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에 어제 김정은이가 빨리 나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미국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의 최고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 1번이고 2번이 일본이고 3번이 미국인데 미국만 빠져나가는 즉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해서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핵 가진 거 그다음에 나머지 미사일 가진 거 이런 걸 다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정은을 그냥 줄 거 주면서 따뜻거려가면서 지 쫄병처럼 끌고 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이 북한 간에 전개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방해를 놓거나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이 사태가 6개월 안에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빨리 할 거라고 봐요.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쉽게 승부가 안 날 거라고 봐요. 휴전이. 그러면 트럼프가 이 한국 문제, 이 한반도 핵 문제에 집착을 해서 일로 넘어와가 지금 이걸 해결을 갖다가 자기 집권 초반에 업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한국은 북한 문제에 지금 끼어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핵무장하고 미사일 방어인데 지금 그 이재명이 전번에 미국이 한일 간에 핵무장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 그 말 했어요. 분명히 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처할 수 있는 핵무장이나 요격 미사일도 다 반대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뭐 상징적으로 말하기 했겠지만은 벌써 지금 한겨레나 몇 군데 보면 100억 달러나 주고 주한미군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기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미국에서 한국을 대하는 부분이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그동안의 동맹의 기간 동안의 배려나 또 서로 간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도 때려놓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때려놓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벌써 전기 자동차와 관련되는 배터리들 좀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한국 차도 또 때릴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때려버리면 이제 반도체도 때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국 기업들이 뭐 한 200조 가까운 투자를 갖다가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다 부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벌써 보조금 안 준다고 됐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기 전에 빨리빨리 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보조금 한 번 받아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겨우 막아오던 그 부동산 PF 겨우 진짜 그거 돈 풀고 막 억지로 눌러가 막아왔고 그 다음에 대출해가 아파트 사라고 해가지고 막아왔는데 이게 지금 공백 상태에서 저는 6개월 안에 터질 거라고 봐요. 부동산 부채가요. 지금 요즘 이 부동산 PF 문제가 그리 심각하다가 지금 부동산 PF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보면 100조 가까운 돈을 넣어갖고 아파트 사라고 빌려줬어요. 윤석열이 2년 동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꼽다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그 돈이 이제 연말 되면 다 소진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가 수출이나 내수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률까지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위기가 가시화되면 이 경제도 굉장히 심상찮아질 거다. 자, 그래서 한국은 트럼프가 사실상 재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뭐 접근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 트럼프 아들하고 친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만 좀 가가 좀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접근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정용진도 접근돼도 뭐 자기하고 그냥 친분 관계지 그게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는 기대 안 돼요. 내가 듣기로는 정용진이한테 오만 쪽에서 네가 좀 트럼프하고 우리하고 만나게 해주라 뭐 이런 부탁이 들어갔는데 근데 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취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한국의 이 미국의 과거의 외교 교섭력 박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루는 한 세계 경제 10위에서 20위권 되는 나라 중에 이 한국이 뽐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초반이 제일 중요한데 초반이 근한된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도 있는데 금방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북한과의 문제 그게 이제 우리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스몰 딜 갈 거예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하와이 뉴딜 문제를 갖다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거잖아요. 북한 미국 관계에서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가면 그 말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만났을 때 원상 같은데 뭐 엄청난 콘도 어제도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수교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 지경이 가게 되면요. 수교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일정하게 북한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하는 거고 생존은 그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 이렇게 좀 풀어줄 거다. 풀어준다. 제재를 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요즘 재벌들 꽉 잡고 있으니까 일부 리조트 재벌들은 뭐 또 거기에 투자한다 발표도 하고 나중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또 평화협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북한하고. 왜냐하면 수교 가기 전에 평화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수교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느닷없이 갑자기 적대하다가 둘이 수교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지속되어 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한국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발목을 잡고 좀 하지 말라고 우리도 지금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는 이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뭐 너가 핵무장 하겠다면 미국은 뺄게. 그럼 너가 알아서 핵무장을 하든지 하라. 그렇게 한국을 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꽂혀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는 과대평가하고 한국은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아주 습성으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진보전형 일각에서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하게 됐었어요. 금방 많이 이야기한 했죠. 대로 예, 예. 평화협정, 예. 수교협정 그리고 그 이 경제적인 진출 예. 뭐 이러니까 뭔가 북한 문이 땅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양날의 칼로서 금방 말한 대로 핵무장 해라는 거 예. 자체적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정확하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 이기주의에서 이익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그게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이제 양쪽이 핵무장을 해갖고 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인정한 마당에 북한하고 수교도 만약에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마당에 이 남한에 있는 미군을 가지고 100억 달러 내놔라 해서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빠질게 대신에 누구는 그냥 핵무장을 하라 이런 결정을 저 사람이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 내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최대한 공식 핵 보유국 이외에는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식 핵 보유국이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더 이상 한 나라라도 늘어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었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갖다가 이제 인정해 버렸어요. 근데 트럼프만 인정한 게 아니라 바이든 말기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시기였어요. 비핵화가 어렵다는 걸 시인한 거죠. 그러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사일 보유를 인정하는데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핵이 없게 놔놓는 사태. 그러면 미국이 방어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이 많은 무기를 갖다 놓고 많은 군인을 주둔시키면서 북한을 억제하는 부분, 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전술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이걸 택할 건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발 빼는 걸 택할 건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성으로 보면 너가 알아서 해라고 발 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반도는 완전히 한마디로 핵 정치장이 핵 전쟁이 되겠죠. 예, 네. 그거는 민족의 생존에도 직결되는 그러면 문제인데. 일본이 또 안 한다겠습니까? 일본도 또 하겠죠. 그렇죠. 왜? 지금 뭐 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도 좀 그런 유사 문제가 생기고. 뭐 현재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네. 플래토늄 이런 걸 봐가지고는 얼마든지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 수 만들어낼 있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극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현재 물덩어리가 되버립니다. 불덩어리가 되는 건데 저는 트럼프 그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지금 우위가 확실하고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일기에 느낀 게 있습니다. 당시에 뭐 켈리 비서실장입니까? 네, 켈리. 켈리 비서실장이나 또 그 당시에 보면 그 NSC 보좌관을 하던 사람들 볼턴이라든지. 예, 볼턴도 있고 볼턴 전에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뭐 어른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뭐 이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하면 가서 말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비핵화였죠. 예, 비핵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유는 예, 트럼프가 정치를 잘 모르는 틈을 타서 또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자기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대중들이 좀 안정성을 갖다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뭐 사성 장군이라든지 그런 삼성 진용을 장군이라든지 짰었죠. 진용을 그렇게 짰죠. 무겁게. 일기. 근데 그 사람들이 무거우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니 또라이냐 이러면 안 돼 하고 막았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그런데 제동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방해 안 했으면 북한하고도 딜이 됐고 끝났을 일을 그래서 2기에 올 때 지금 트럼프가 앉혀놓은 사람을 보면 완전히 성폭행범부터 허접한 놈들을 다 앉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싹. 예. 이렇게, 그러니까 허접하니까 내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스맨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내정자 헤그세슨 간에는 뭐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앞서서 눕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나 미국의 행정부 내각에서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의원들 중에 끝까지 한국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의원들도 지금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요. 갈수록 젊은 상원에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데는 의회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그동안 이렇게 미국의 기업을 자주유지했던 그러면서 트럼프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부분들이 속속 그냥 다 예. 토항을 하잖아요. 예. 뭐 기업가 뭐 아마존에 뭐 그런 애들도 빼줬습니까? 다 토항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이 반대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보면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무슨 어떤 내부에 소란 상태가 발생을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작아져. 또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게 동맹으로 붙어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거 협정을 맺었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겠다 할 때는 중국이 힘이 셌어요.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막 이런 그래서 한국까지 일본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북한하고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해버리면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하고 미국이 이렇게 돼가 그냥 독재자가 한때는 공산주의를 하다가 베트남처럼 싹 색깔만 바꿔가 자본주의 독재자라고 또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자기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험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것도 지금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딴 거는 거의 다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수가 중국 관계인 것 같아요. 중국 관계에서 닉슨이 이 대당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열었잖아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꽉 옥죄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중국하고 뭐 해가지고 반중한 그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시진핑이를 초대했는데 시진핑이가 안 갔잖아요. 트럼프 자서전에 보면요, 시진핑하고 통화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네가 대기 부럽다. 너는 임기가 없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둘이 짜고 치면서 이 끝까지 가는 척하다가 어느 날 둘이 딜해서 끝내려고 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4년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이제는 그 연임 중임 다음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마 세계 역사를 바꾼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럼프는 트럼프 자기 집안의 그 기업 활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난번 사이는 정치 외교 역할을 했잖아요. 큰딸하고. 근데 이번에 장남이 부각됐는데 장남은 그 기업에 트럼프가의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북한과의 관계 이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이런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세계 한 역사의 핵을 건 대통령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를 갖다가 장악하는 그런 이 역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문제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계 거구에 그러니까 포퓰리즘 시대의 거구 또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그 마가로 상징되는 모든 정책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그래서 자기 트럼프의 마가가 유럽의 거구 포퓰리즘과 맞물려서 세계적 바뀐 시대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걸로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보면 트럼프 취임식에 보면 뭐 영국의 나이젤 페라지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의 그 멜로니부터 또 저 아르헨티나의 그 또 뭡니까 전기톱 든 친구부터 시작해가 세계의 또라이들한 또라이 거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거는 뭐냐? 심지어 뭐 영국 총리라든지 프랑스 총리, 독일 총리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저는 또 내가 하나 이건 추정을 해보면 저거 시급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뜻대로 살아남을 리가 없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미국의 엄청난 인플레가 시작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일까지 되면서 트럼프가 마가를 한다고 그것이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느 경제학자도 지금 검증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검증을 하면 이건 도란 짓거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을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저래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대소란을 불러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또라이 대통령으로 자기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남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역사에는 진보 발전한다라는 것은 평생 이거 진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곧 이 재앙적인 어떤 거부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게 경제든 정치든 폐쇄 외교든 경제에 보험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미국이 자정 능력이 있다면은 중간 평가 선거에서 그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폭군 그 이상이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은 이렇게 미국 기업가들도 그렇고 세계 경제에 있는 부분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에서 조금 리더십들이 혼란의 시기잖아요. 그래도 이게 수습되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트럼피즘은 나중에는 이 1기가 망했듯이 2기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은 바로 미국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80년간 인류가 써온 지금 올해 딱 80년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90년인가? 45년이니까 90년이네. 90년 동안에 이런 모든 노력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게 등장했고 또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적 보편적 이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게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지향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민주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봐요. 의사당 습격엔 1,600명을요. 취임 첫날 사면시켜 줘버리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바이든은 또 가면서 또 트럼프한테 당할 만한 사람 사면시키고 주의 동생입니까? 사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마약을 팔듯이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자체의 모순으로 정치적 모순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막 엉망진창인데 베네수엘라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모순은 그거는 굴러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세계의 거의 기축통화국이고 리더인데 저 내부에 담겨 있는 모순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올 때는 트럼프가 감당이 될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에서도 패배하고요. 미국에서 대혼란을 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끝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2기 트럼프 시대가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순간이 오고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혼란의 상황으로 온다면은 그건 재앙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주시 주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공론화 작업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